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뜨거운 감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열기를 애플카 때문에 현대차가 먼저 쏘아올렸고 기아차로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측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뉴스일까? 이에 대한 이야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요즘 A부터 Z까지 자동차 이야기하느라 바쁘잖아요. 네, 자동차 전문 기자 김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님. 네. 기아차 애플카 이야기. 우선 사측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기아차가 결정된 바는 없다. 근데 네.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과 협업을 검토 중이다라는 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 반응이 그랬죠. 네. 일단 현대기아차 얘기 나오면서 기아차에서 애플카를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기아, 그러다 보니까 기아차.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아차와 관련된 쪽은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과 함께 연결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현대차가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대차는 좀 그거 하긴 아깝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약간 애플과의 협력 쪽에 미국 공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기아차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라고 보고 또 추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네. 어디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애플은 답을 할래야 하지도 않는 쪽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끼리 일단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현대차의 반응을 보면서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좀 크다란 부분들 여기서 시장은 계속 계속 어떤 개연성들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이들이 그래도 주가 상승을 하면서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글로벌 업체들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데 마침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자회사에 투자한다. 그것도 네. 자율주행차 회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율주행차 쪽으로의 사업 확장, M&A는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M&A보단 협력 쪽으로 봐야 되겠죠. 뭐 글로벌 IT 대형 기업들이 인수를 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인수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너의 장점, 나의 장점 플러스 알파, 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네. 그냥 IT의 최첨단 기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나가 통신 기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처럼 큰 스마트폰이다, 굴러가는 스마트폰이다 이럴 정도로 IT 기기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또 가장 또 강점이 있는 쪽은 IT 회사들이죠. 이쪽 기업과 함께 그래도 굴러가야 되는 자동차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로 필요하니까 손을 잡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GM의 또 대표적인 크루즈라고 하는 어떤 자율주행 쪽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계되면은 또 클라우딩 서비스와 연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GM과 손잡겠다라는 쪽인데 아마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거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계를 또 GM이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살짝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그런 관계죠. 또 iOS라고 하는 애플의 또 자체적인 환경들을 그대로 또 어떤 자동차 메이커와 손잡고 싶어 한다는 쪽이 현대기아차가 또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구글이죠. 구글도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쪽을 또 어디로 손잡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을 받을 텐데 더 중요한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어떤 다른 쪽과 손 안 잡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약한 측면들이 있죠. 이쪽에 대한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eGMP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eGMP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3개밖에 구축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철강부터 끝에 있는 뭐 조명까지 램프까지 모든 자동차 관련된 라인업들을 한 줄에 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점 있는 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eGMP를 통한 여러 가지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라인업의 강화는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요. 네. 이제 전기차, 배터리, 뭐 여러 가지 그 부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eGMP에 대한 것도 알았는데 eGMP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eGMP는 현대차가 개발한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그럼 무엇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PC 보시게 되면은 네. PC 같은 경우도 이제 큰 PC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뭐 이제 메인보드 들어가고 CPU 들어가고 네. 이제
컴퓨터 전문 기자입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부피는 이만큼 컸는데 지금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은 대화면 17인치인데 판도 얇고요. 네, 그리고 뒤에 그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이 얇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집약되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연기관차가 여러 가지 부품과 전선이 좀 복잡하게 연결됐던 부분들이 압축해서 단순화시키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쪽에 발판이 마련됐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또 그게 중요하죠. 네. 경량화가 중요하지 않나요? 경량화 상당히 중요하죠. 네. 게다가 경량화 또 이제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경량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이제 처음에는 차량의 어떤 그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더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기차의 흐름들로 가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같이 연결돼야 될 또 하나의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아차에 대해서 좀 들어보자면요. 네. 궁금한 건 그럴 것 같아요. 애플카랑 정말 손을 잡냐 안 잡냐. 안 잡는다면은 애플카의 주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요거일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만약 애플이 부인도 안 할 겁니다. 네. 네, 부인도 안 하고 어떤 맞다는 얘기도 안 하고 거의 그냥 침묵의 상태로 있을 것 같고요. 네. 거의 이제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기대감은 계속 높아가는 부분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애플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공시 나온 부분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수의 많은 다양한 어떤 IT 기업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또 구글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쉽게 안 빠질 겁니다. 게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주가는 일단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또 매수 기회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한 그 성장성은 여전히 좋다 그러고 하셨고요. 또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기아차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올해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까요? 4분기는 3분기 때 좀 사고를 쳤다 보니까 네. 4분기 때는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9,800억 정도까지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67% 네.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고요. 올해 1분기는 8,700억대로 한 96%대까지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시총이 한 36조, 35조 가까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3조 3천억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 정도 올랐어도 PR 10배죠. 그동안의 저평가를 회복하는 측면들이란 부분들과 PBR 1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지금 현재 아직 전기차나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 쪽에서도 이 정도 주가까지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친환경차를 또 잘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업사이드가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쪽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수출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수출 잘 됐습니다만 12월 달에 조금 흔들리네요. 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지표까지 보게 되면 12월 달에 또 기아차 파업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영향 때문에 12월 달 수출은 좀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1월 달보다 한 1월 달이 지나고 나서 한 2, 3월 달부터 좀 더 변화가 나오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수출 쪽에서 지금 현대차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미국은 괜찮다. 뭐 벌써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시장 점유율 9%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괜찮은데 중국이 문제죠. 과거 한 6%대 점유율까지 보였던 게 거의 반토막 나는 3%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아마 현대차가 싹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브로커부터 여러 가지 소매 판매까지 좀 더 어떤 신차도 더 많이 개발하고 변화를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판매까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로 들어온다.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큰 호재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의 실적까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중요한 가격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동차 전문 기자 김 기자님. 기아차의 주가가 오늘 좀 가다가 19%의 상승까지 보여주다가 네. 8%의 상승으로 좀 폭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안 판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오늘 고점을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전화 왔는데 네. 이 정도면은 한번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일단 혹시나 지금 그동안 올라온 게 있어서 네. 이렇게 부담스러우시다고 하게 되면 한 30% 정도만 파시고 아. 나머지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앞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아차를 볼 때 오늘 10만 원대가 500원 모자란 가격대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우스가 잘 안 먹네요. 네, 근데 지금 과거에 나왔던 가격대까지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한 12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제 지금은 저평가를 해소했고 앞으로 어떤 천연환경차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덜컥 사기는 조금 단기가 올라온 부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8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오늘 그동안의 상승을 충분히 누리신 분들이라면은 매도를 고민하셨더라면은 절반 이하 한 30% 정도의 비중만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다고 하네요. 기아차 12만 원까지 더 보겠고요. 현대기아차가 쏘아올린 또 애플카가 쏘아올린 이 공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뭐 하루 이틀 오른 것도 아니지만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네, 지금은 중소형주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요? 네, 네. 지금은 앞서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네. 우리도 같은 대한민국 주식인데 우리만 왜 이러냐 이런 분위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을 필두로 한 바이오 쪽 빼고요. 네. 코스닥을 필두로 한 소부장 관련된 주도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 찾아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몇 가지 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또 EGMP 관련된 쪽에서 이제 3차 이제 수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3차는 훨씬 더 이제 중대형, 특히 어떤 지금 SUV급의 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한 25조대로 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삼성 SDI가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 또 밸류체인 관련된 상신 EDP 그리고 또 신흥 SEC, 또 부품 장비 쪽이죠. 이쪽 관련된 2차 전지 섹터도 한 번쯤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부품주들 여러 가지 차렸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에 예전부터 좀 알려졌던 회사인데 이제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어떤 실적이 그나마 좀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같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하다가 한 1년 전부터 약간 좀 실적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가동률이나 변화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앞으로 적용 가능한 모습들이 나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의 대표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실적은 최근 추세는 자동차가 좀 덜 팔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중기적인 흐름들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차량 경량화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추후에 EGMP 수주 관련해서 삼성 SDI 밸류체인을 본다면은 상신 EDP, 신흥 SEC를 또 관심권 안에 둬야 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